한진그룹 27층 회의실에서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50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 대표이사의 귀에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그거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5명의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청소부가 왜 저런 말을 한 걸까요?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권력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진그룹 본사 27층 통유리 회의실. 오전 9시 58분이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역사상 가장 큰 합병을 성사시킬 문서였습니다. 그 중심에 앉은 조민혁 대표이사는 38배 젊은 수장답게 완벽하게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금빛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서명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명의 임원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못한 채 조민혁의 펜끝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 한 장이 3만 명의 직원과 그들 가족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해온 회사 역사상 최대의 딜.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 입사한 50대 청소부 오미라였습니다. 낡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커피잔을 치우러 온 것처럼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손은 오랜 육체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테이블 주변을 닦으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스쳐 지나가는 존재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미라가 테이블을 돌다가 계약서 첫 페이지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꽂히는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굳어버렸습니다. 종이의 문구 형식 배치.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봤던 그 파멸의 계약서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떨림이 그녀의 전신을 관통했고 손에 든 쟁반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밤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이런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회사를 잃었고 사장님을 잃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침묵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미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조민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커피잔 쟁반을 손에 쥔 채 오미라는 천천히 대표 자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몇몇 임원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민혁의 어깨 뒤로 몸을 조금 기울인 오미라는 거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수준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그거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워낙 정적이었던 탓에 주변 몇 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 윤도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에 눈짓을 보냈습니다. 마케팅 이사 서지은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경쟁사에서 보낸 사람 아니냐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정장 재킷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이 중요한 자리에 청소부가 미쳤나 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오미라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민혁은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보안 요원과 임원들을 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조기준 회장이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작은 사람 말부터 들어봐라. 진짜 위험은 거기서 나온다. 는 말이었습니다. 조민혁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잠깐, 왜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했습니다. 오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계약을 전에 본 적이 있다고. 그때도 다들 기회라고 했다고. 모두가 좋아했다고.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무너졌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는지 오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의 흔적만 남겼습니다. 회의실은 폭발 직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도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을 불러서 저 사람 출입부터 막아야 한다고. 고의로 딜을 깨려고 들어온 거라고. 그는 인사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리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계약은 6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며 하루만 늦어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지은도 불안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상무님 말씀이 맞다며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상대방은 오늘 오후에 답을 듣기로 했다며 더 이상 지연되면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민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오미라가 나간 문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속삭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을 본 적 있다는 말. 똑같은 계약서,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말. 모든 게 무너졌다는 말. 그 청소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 무엇보다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토록 절망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을까? 왜 그녀의 눈에서는 20년도 더 된 상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을까? 조민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서명은 내일로 연기한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냐며 청소부 하나 때문에 수천억 원짜리 거래를 중단할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민혁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농담으로 보이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온 아버지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다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라. 때로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한다. 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기준 회장의 철학을 인용하는 조민혁을 감히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조민혁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하라고. 인사팀에는 오미라의 인사기록을 가져오게 하라고. 보안팀에는 그녀를 감시하되 절대 손대지 말라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딜을 멈추는 선택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대표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던 그가 청소부 한 명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조민혁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가 말한 2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녀의 눈빛이 이토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 20년 전의 비밀이 오늘 한진그룹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속삭임이 20년 전에 묻힌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조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미라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을 전에 본 적 있다는 말. 전부 무너졌다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조민혁은 한진그룹 본사 지하 문서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청소부의 말이 단순한 불안인지 아니면 정말로 20년 전과 연결된 경고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하 보관소는 한진그룹의 모든 역사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민혁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상자, 수백 개의 파일, 수천 장의 문서들.
시간이 흘러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우 디자인 직원 명단.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선우 디자인. 아버지 조기준이 한진그룹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작은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조민혁의 손가락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오미라, 사무 및 다과 담당.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라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민혁은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선우 디자인 관련 문서들을 모두 꺼내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직원 사진들, 그리고 신문 스크랩들. 선우 디자인 대기업과 합병 추진. 유망한 중소기업 새로운 도약 기대. 조기준 대표, 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결단. 2003년 봄의 신문들이었습니다. 모든 기사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자신이 추진하려던 합병과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의 신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우 디자인 부도 위기. 합병 파트너 계약 위반으로 일방적 철수. 조기준 대표 회사 재정 상태 악화로 고심. 그리고 마지막 기사. 선우 디자인 조기준 대표 심장마비로 급사. 조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배신, 그리고 절망. 그것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선우 디자인 창립 5주년 기념 촬영. 2003년 2월이라고 적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앞줄에는 아버지 조기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아직 젊고 희망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민혁의 시선은 사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차를 나르는 작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조민혁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미라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단순한 직원이 아닌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문서들을 뒤지던 중 조민혁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일기장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합병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뭔가 이상하다. 조건들이 처음 협상과 다르다. 하지만 변호사는 문제 없다고 한다.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미라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사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미라만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이 맞기를 바란다. 조민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합병 파트너가 계약을 위반했다. 우리가 넘긴 기술과 자료만 가져가고 사라졌다.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 한다. 30명의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다. 미라가 울면서 말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다고, 사장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바보였다. 가슴이 아프다. 물리적으로 아프다. 미라가 매일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 병원비는커녕 생활비도 없다. 미라가 자신의 월급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나 때문에 그녀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 내일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2003년 4월 20일. 미라가 김치찌개를 끓여왔다. 사장님, 잘 먹고 힘내세요. 언젠가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라고 했다. 그녀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다. 민혁이가 커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민혁은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오미라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조민혁에게는 그저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잃은 끝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조민혁은 보관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20년 전 단체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미라의 경고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조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오미라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20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조민혁은 오미라가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조민혁이 다가가자 오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표님이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시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조민혁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미라 씨, 우리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보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닮으셨네요. 라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과 아버지의 아들이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진그룹 본사 후문으로 오미라가 퇴근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20년도 더 된 것 같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조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펼쳐 오미라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비가 그녀의 회색빛 머리카락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대표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조민혁은 얘기가 있다며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 전에 따뜻한 거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명동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 앉게 되었습니다.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어묵 국물과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빗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드셔도 괜찮으시냐고. 대기업 대표가 이런 서민적인 곳에 와 있는 것이 어색했던 것입니다. 조민혁은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자주 이런 곳에서 라면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둘이서 간단히 요기를 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오미라도 조심스럽게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차가운 잔에 닿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조기준 회장도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자주 이런 곳에서 회식을 하셨다고. 서로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빗소리와 포장마차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조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옛 자료들을 봤다고 일기장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민혁이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어땠는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오미라 씨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도.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때 자신이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불안하다는 말만 했다고.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조민혁이 어묵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오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19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고. 자신은 평소처럼 늦게까지 남아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밤 10시쯤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조민혁은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오미라가 계속했습니다. 몰래 가서 봤더니 조기준 회장이 혼자 계약서를 다시 보고 계셨다고.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다고. 그래서 차라도 한 잔 드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조 사장 내일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굴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식의 가벼운 말투였다고 했습니다. 조기준 회장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직원들 고용 보장은 확실한 거냐고. 그러자 상대방이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 계약서에 있잖아 라고.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너무 가식적이었다고 오미라는 말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조기준 회장이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시는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셨다고 합니다. 오미라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회장이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취소하면 다들 실망할 거야 라고. 오미라는 그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사장님, 직원들은 사장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고. 사장님이 잘못된 길로 가시면 모두가 함께 망하는 거라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조기준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라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나보다 훨씬 현명해. 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고. 하지만 결국 다음 날 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민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량함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오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서명하고 한 달 후에 모든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합병 파트너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선우 디자인이 넘긴 기술과 고객 리스트만 가져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이 모두 상대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기준 회장은 밤낮 없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은행에도 가고.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 집까지 담보로 잡히시면서도. 그리고 회장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고. 오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라야, 내가 너무 어리석구나.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민혁이만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다고. 조민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그의 눈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오미라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 계약서에서 조기준 회장이 서명하시던 그 방식과 똑같았다고. 심지어 종이 질감까지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조민혁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매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계약서를 속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오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긴 아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증거도 없다고. 조민혁이 간청했습니다. 말해달라고. 제발. 오미라가 대답했습니다. KM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 대표였다고. 윤도현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조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도현. 지금 한진그룹의 재무담당 상무. 자신의 오른팔처럼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미라가 계속했습니다. 조기준 회장이 돌아가신 후 자신이 윤도현을 직접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따졌다고.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오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미 계약은 체결됐고 모든 게 합법이라고.
내 같은 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자신과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우 디자인이 망하는 것도 결국 조기준이 무능해서 그런 거라고 떠들라고. 자신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직원들만 더 고생한다고. 2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조민혁은 오미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20년 전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선량한 사업가 한 명과 그의 작은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윤도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지금 자신의 옆에서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 20년 전과 지금의 합병 구조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 분노와 전율이 동시에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민혁은 윤도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20년간 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자신에게는 멘토 같은 존재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대표님이 부르셨느냐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 디자인이라는 회사 아시냐고. 그 순간 윤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조민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아, 오래전에 잠깐 이야기 들은 적 있는 작은 회사 말씀이시냐고. 당시 자신은 다른 데 있어서 관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민혁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때 합병건에 상무님도 관여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윤도현의 표정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았느냐며 자신은 그냥 주변에서 지켜만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제 서명 연기로 상대 회사에서 오후 2시까지 최종 답을 달라고 했다며 더 미루면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다고 압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장 나기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대표님 큰일이라고 새벽 6시쯤 출근하던 오미라 씨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했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그를 맞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새벽 6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차가 속도를 높여 오미라 쪽으로 돌진했다고 했습니다. 직진하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녀를 향해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경찰 보고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가짜였고 운전자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구간에 CCTV가 고장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우연히도. 조민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오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골절과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액이 연결된 팔, 깁스된 다리, 온몸을 감싸는 붕대. 어제 저녁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진실을 말하려다 협박에 막힌 그때와 지금 입을 열려다 사고를 당한 현재가 겹쳐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진실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조민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법무팀장 장민석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대표님 어머니께서 생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까지. 장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언론에 퍼진다면 대표님 개인 이미지와 회사 신뢰 모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조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원 입원 기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도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런 잡음이 더 커지기 전에 오늘 계약에 서명하시는 게 좋겠다고. 딜이 성사되면 이런 소문들은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치밀한 협박이었습니다. 조민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 20년 전 선우 디자인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방식이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조민혁은 회의실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내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라고. 윤도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조민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민혁은 유리창 너머로 오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잠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미라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안에는 20년간 간직해온 충성심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끝내겠다고. 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그들이 뭘 하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만 봤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2살의 자신. 그 무력함과 이제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켜보기만 하던 아이에서 직접 싸우는 어른으로. 조민혁은 오미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가 깨어나면 20년 전의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 윤도현과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말이 다를 것이었습니다. 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오미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던 조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난 72시간 동안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옷이 구겨진 채로 마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들처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오미라 씨, 정신이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액이 연결된 팔, 깁스된 다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통증.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대기업 대표가 며칠 동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왜 여기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조민혁은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건넸습니다. 사고를 당하셨다고 기억이 나시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미라가 천천히 물을 마시며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서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색 차가 빠른 속도로.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명백히 의도적인 사고였습니다. 차량 번호는 가짜였고 운전자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녀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민혁은 일단 치료에 집중하시라고만 말했습니다. 오미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됐느냐고. 혹시 서명을 하셨느냐고. 조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고. 오미라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조민혁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물었습니다. 윤도현 상무가 정말로 그때와 관련이 있었느냐고. 20년 전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오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18일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약 서명 이틀 전이었습니다. 야근을 끝내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회의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도현과 정체 모를 남자의 통화였습니다. 오미라는 그때 들은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조 사장은 순진해서 쉽게 속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함정 조항들을 숨겨놨으니
도장만 받으면 선우 디자인의 기술과 고객 리스트를 몽땅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망하게 내버려 두고 헐값에 인수해서 더 큰 회사로 키우면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어차피 중소기업 사장 하나 정도야 라는 식으로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윤도현은 그 말에 별거리낌 없이 동조했다고. 오미라는 그 말을 전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었느냐고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조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오미라가 계속했습니다. 자신은 그 다음날 조기준 회장에게 말씀드렸다고. 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회장은 이미 직원들에게 희망적인 약속을 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심을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으로 눌러버리고 결국 서명을 강행하셨다고. 그 결과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회장은 해결책을 찾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오미라는 윤도현을 직접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통화를 들었다고 따졌다고.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고. 오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미 계약은 끝났고 다 합법이라고.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느냐고. 그리고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새어나가면 자신과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회사 망한 건 조기준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떠들라고. 괜히 문제를 만들면 직원들만 더 고생한다고. 오미라는 20년 동안 그 협박에 짓눌려 침묵해왔습니다. 조기준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테이프를 꺼낸다고 사장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만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조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다고. 조민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미라가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회의실 밖에서 들은 통화를 작은 카세트 레코더로 몰래 녹음했다고. 빨간 상자에 넣어서 숨겨뒀다고. 2003년 진실이라고 손글씨로 적어뒀다고.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느냐고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오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다고. 그리고 이미 조기준 회장이 돌아가신 후였으니까. 공개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조민혁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다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오미라는 조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조기준 회장과 같은 선량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는 없던 강인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미라가 경고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윤도현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고. 자신이 사고를 당한 것도 아마 그들의 짓일 거라고. 조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2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고 오미라가 물었습니다. 조민혁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 혼자였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과 오미라 씨가 함께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미라가 말했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 정말 필요하시다면. 조민혁이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오미라가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집 옷장 맨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뒀다고. 낡은 이불더미 뒤에 빨간 상자가 있고 그 안에 2003년 진실이라고 적힌 카세트가 있다고. 조민혁이 말했습니다. 직접 가져오겠다고. 오미라가 걱정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만약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면. 괜찮다고 조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그는 오미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느라 얼마나 힘드셨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미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꿈에 조기준 회장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미라야, 민혁이를 부탁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그때부터 대표님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멀리서지만. 그래서 한진그룹의 청소부로 들어오신 거냐고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이 아버지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조민혁은 오미라의 20년간의 충성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들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조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한진그룹을 진짜로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조민혁은 오미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2층,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오래된 벽지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옷장을 비스듬히 열었습니다. 낡은 이불더미 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빨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테이프에는 오미라의 손글씨로 2003년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증거가 이제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진그룹 본사 27층 대회의실. 그곳에는 한진그룹 임원 15명, 상대 회사 간부 8명, 양측 법무 관계자들까지 총 30여 명이 M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고 금색 만년필이 그 옆에서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상대 회사의 CEO 로버츠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조,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다고. 오늘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윤도현 상무가 상기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대표님, 내부 검토는 모두 끝났다며 서명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색 만년필을 조민혁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조민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0명의 눈이 그의 손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조민혁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펜 끝이 계약서 서명란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려는 바로 그 순간. 잠깐만요. 조민혁이 펜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 것이 있다고.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20년 된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어젯밤 그가 직접 수리해서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거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민혁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녹음된 자료라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선명한 목소리들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 사장은 순진해서 쉽게 속일 수 있어. 계약서에 함정 조항들을 숨겨놨으니 도장만 받으면 선우 디자인 기술이랑 고객 리스트를 몽땅 가져올 수 있다고.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헐값에 인수해서 더 큰 회사로 키우면 되잖아. 충격받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윤도현의 젊은 시절 목소리라는 것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라고.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하지만 테이프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아, 잘하고 있다. 선우 디자인 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아냐? 그리고 20년 후에는 한진그룹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민혁이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20년 전 3월 18일 선우 디자인의 한 직원이 녹음한 것이라고. 자신의 아버지 조기준 회장을 속여서 파멸로 이끈 바로 그 대화라고. 윤도현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이건 모함이라고.
조민혁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모함이라고요? 그럼 방금 테이프에서 들린 목소리가 상무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건가요? 윤도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목발을 짚은 오미라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윤도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조민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미라 씨,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오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그녀는 목발을 짚고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윤도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도현 씨, 20년 만에 다시 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청소부. 오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다고. 조기준 회장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든 걸 다 봤다고.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회사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윤도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고. 청소부 주제에. 오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청소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기준 회장님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 그분이 가장 힘드실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지켜보는 것 뿐이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분을 이용해서 무너뜨렸다고. 조민혁이 카세트 외에 다른 서류들을 테이블 중앙에 내놓았습니다. KM캐피탈 설립 서류, 선우디자인 합병 당시 금융거래 내역, 선우디자인 파산 후 윤도현이 헐값에 인수한 자산 목록들. 이 일이 단순한 감정적 폭로가 아니라 수치로 증명되는 조직적 사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윤도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하지만 자신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냐고. 윤도현이 손가락으로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한진그룹의 고문이자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방기석이었습니다. 그는 조기준 회장 시절부터 회사의 뒷일을 처리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방기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시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조민혁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기석이 대답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무 선량했다고. 그래서는 큰 회사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언젠가는 누군가 더 강한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고. 조민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신 겁니까? 라고. 방기석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충격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던 거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약해서. 방기석의 목소리에는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미라가 방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조기준 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을 먼저 챙겨주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분이라고. 그런 분을 당신들이 2번 죽인 거라고. 방기석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고. 감정팔이 그만하라고. 바로 그때 조민혁이 테이블 중앙에 합병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쫙, 쫙.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민혁이 선언했습니다. 이 계약은 여기서 끝이라고. 한진그룹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상대 회사 CEO 로버츠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조민혁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만 사업을 하고 싶다고. 보안팀장 배정훈과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윤도현과 방기석을 회의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20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도현과 방기석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서 20년 동안 묻혀있던 선우디자인 사건의 진실과 조기준의 죽음에 관한 모든 그림자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한진그룹 본사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폐허 같았습니다. 윤도현과 방기석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년 전 선우디자인 사기 사건의 전말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습니다. 한진그룹 창립 멤버가 전 대표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진그룹 주가는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대형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핵심 임원 5명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대주주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했습니다. 조민혁의 책상 위에는 각종 사표와 항해 메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조민혁이 진실을 밝혀낸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27층 사무실에서 조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회색빛 하늘 아래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반짝이던 물결이 오늘따라 유독 칙칙해 보였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나. 그냥 딜을 성사시키고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오미라가 목발을 짚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표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쉬면서 마셔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조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선택한 걸까요? 라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편이 회사에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미라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조기준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조민혁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미라는 조기준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찾는다고. 그리고 진실을 말해서 치르는 값이 거짓을 계속 유지하며 치르는 값보다는 항상 훨씬 가볍다고. 오미라가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보니까 진짜 좋은 직원들은 어려울 때 떠나지 않더라고. 지금 떠나는 분들은 언젠가 떠날 분들이었을 거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표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라고. 조민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인사팀장 나기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1층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 있다고. 직접 보시는 게 좋겠다고. 조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기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다고. 조민혁과 오미라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본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 200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민혁 대표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민혁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결의가 보였습니다. 생산팀장 정병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회사가 힘들어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대표님이 하신 선택이 옳다고 믿는다고. 마케팅팀 대리 이세롬도 나섰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일을 알고 나니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됐다고. 우리 회사가 진짜 정직한 회사였으면 좋겠다고. 젊은 신입사원 박준혁이 수줍게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 같은 세대한테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진그룹에서 일한다고 말할 때 가슴이 떳떳했으면 좋겠다고. 로비 안에 잔잔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조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순간 조민혁은 회사의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빌딩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고 주가도 아니었습니다. 남아주는 사람들.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오미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기준 회장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믿음. 함께하는 마음. 그날 오후 조민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조민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진그룹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털어내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튼튼한 회사가 되겠다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조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자신이 배운 게 하나 있다고. 진실은 언젠가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조민혁은 그 불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지켜내겠다고. 선우 디자인에서 무너진 꿈을 한진그룹에서 다시 세우겠다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민혁은 한적한 카페에서 오미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기준 회장님이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조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보시겠느냐고. 오미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 늦가을의 햇살이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흩날렸고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민혁과 오미라는 나란히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이길 만큼은 직접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묘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조기준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된 비석에는 한진그룹 창립자 조기준,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을 지킨 사람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국화꽃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왔다고. 오랜만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고.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됐다고. 윤도현과 방기석, 그들이 한 짓이 모두 드러났다고.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민혁이 계속했습니다. 회사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주가도 떨어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직원들이 저와 함께하겠다고 해줬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를 만들어가겠다고. 정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더는 아버지처럼 속아서 무너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조민혁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미라가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미라라고. 기억하시죠? 라고.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왔다고. 그동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못했다고. 진실을 알면서도 겁이 나서 말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셨잖아요. 라고. 민혁이를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지켜드렸다고.
이제 아드님이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실 거라고. 오미라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민혁이 오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의 기억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사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모르겠다고. 오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아니었다고. 회장님을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힘이 됐다고. 세상이 힘들 때마다 회장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렸다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고.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조기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20대의 오미라가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선우 디자인 창립 5주년 기념 촬영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미라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거라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주셨다고. 조민혁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직 배신을 당하기 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야, 민혁이를 부탁한다. 조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오미라에게 자신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걸 20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냐고. 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면서 회장님께 약속했다고. 언젠가 꼭 아드님을 지켜드리겠다고. 그래서 한진그룹에 들어갔다고. 청소부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조민혁은 그녀의 20년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겠느냐고. 한진그룹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오미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청소부일 뿐이라고. 그런 거창한 일은 못한다고 사양했습니다. 조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분이고 20년간 진실을 지켜온 분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조언자가 되어주실 분이라고. 오미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창한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냥 예전처럼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된다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말려주시고 힘들 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시고.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 아니겠느냐고. 오미라는 잠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조기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니까 끝까지 하겠다고. 조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묘비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묘비 위로 내려앉아 마치 조기준이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보겠다고.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다고. 오미라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아드님 잘 지켜볼게요 라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여인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고,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사람을 믿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유산을 지켜나가는 한 한진그룹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조민혁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양 속에서 아버지의 묘비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라 아들아.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조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